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는 4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하게 된 박시안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기간 때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서울대학교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었고, 그리고 수능 일주일 전쯤에 이제 가족들한테 삼수는 확실하게 안 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전날에는 고사장에서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마인드를 떠올려 봤고, 그리고 제가 떠올렸던 생각은 베테랑의 노련함을 보여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압도적으로 수능을 다 맞을 정도로 실력을 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그 감각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었고, 그리고 여유와 긴장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사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대제종 에코백이 여러 개 보여서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 입시를 하고 나서는 캐모마일 릴렉서를 마시고 오 원장님께서 주신 그레이스 쿠키를 먹으면서 가볍게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티타임을 가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자라는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1교시 국어가 끝났을 때는 역시 삼수는 확실히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화학 다음으로 가장 자신이 있었던 수학에서 생각보다 말리게 되면서 되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든 다 맞아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과목이 끝났을 때에는 다행히 수학 이후의 과목에서는 점수를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이널 기간 때 나온 성적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울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현역대 학종에서 서울대를 떨어지면서 바로 반수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바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수시든 정시든 서울대를 갈 실력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크게 슬프거나 아쉽거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엉이 라이브러리의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공부할 맛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형식적으로는 쉬는 시간이 있지만 다들 안 쉬고 공부하는 분위기고, 점심과 저녁을 먹고 나서도 바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매너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역 때는 학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 학종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만할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투를 제외한 모든 과목 기출을 1회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되게 정시 준비를 소홀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재수 때는 수능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서 현역 때보다 압도적인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 방향이나 문제풀이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과 실력이 함께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언어 쪽으로 머리가 안 좋아서 국어를 되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국어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했었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엔 문장 독해와 선지 판단에서의 정교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 영역과 스키마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장 독해와 선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과목 특성상 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찾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머리가 손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또 문장을 읽을 때 특정 어휘만을 추출해서 오독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 때 문장을 차분하게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자신만의 템포를 조절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현역 때부터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화원이었어요. 먼저 기출을 통해 거기서 나온 논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였고, 그리고 시대인재에 나온 서바이벌 콘텐츠나 또 아월 화원 콘텐츠를 풀면서 거기서 다양한 논리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실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원에 소홀해진 것보다는 과투자한 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뒀고,
또 컨디션이 좋을 때 화학 문제를 푸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피곤하거나 졸릴 때만 화학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논리를 찾거나 계산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 그리고 본인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개연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 두 가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원별로 행동 영역들을 정해두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 3페이지까지 12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안정적인 고득점 확보가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만점의 비결은 국어 100, 수학 100이다 라는 조언을 강준호 선생님께서 자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국어와 수학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은 부엉이에서 자게 되고 그리고 또 멘탈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잠을 7시간 정도는 자야 피곤하지 않아서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그냥 추가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집에 들어갔고 집에 도착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방에 가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잤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성관을 써서 급식실에서 봉위로 올라갈 때 계단을 자주 이용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2단계 기간을 제외하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엉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태성관 옆에 있는 스벅에서 커피를 자주 사 마셨고 그리고 저녁 이후로는 밤에 잠을 일찍 자기 위해서 커피를 사 마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화학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슬럼프는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텐션이 떨어지는 경험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잡생각으로 이어져서 바로 다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냥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바로 텐션이 올라오고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탈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물투를 응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투가 가장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탐 8과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망설임 없이 물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서바이벌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에 서바이벌을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아침에 스타벅스 마시고 트래비스 스캇 음악 듣고 그리고 시대인재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원장님께서 가끔씩 웰컴 키트나 고디바 초콜릿 같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의 유일한 해소 방안이 성적 상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을 올릴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 의대에 합격했다면 저도 웬만하면 그래도 의대를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좀 더 개방적이고 넓은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제가 좋아하고 또 적성에 맞는 일들이 공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길을 택했을 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1년 동안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수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재정 5기 여러분들도 N수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